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에서 교통학을 전공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후배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는 업무를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여러 업무 중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운수회사의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교통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교통에 대한 어원이나 정의를 찾아보면 사람이나 물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나 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은 도로나 터널, 그리고 기차역이나 항만 같은 시설물들을 떠올리기가 쉽죠. 사실 이러한 시설물 투자에 교통의 역사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고 교통 분야의 교수님들도 상당수가 토목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나 철도 같은 교통수단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0, 90년대에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물 공급에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통행을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간 전환을 유도하는 교통수요 관리에 역점을 두게 되었죠. 저 또한 박사학위 논문을 교통혼잡 통행료와 관련된 것으로 썼고요. 현재에도 혼잡 완화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교통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하던 행정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교통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동을 목적으로 교통을 이용하지만 교통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가족 간의 그 이동 과정 중 상호 간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빠름보다가는 최근에는 이제 안전함이라든가 편안함 같은 그런 가치들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통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 즉 교통 안전입니다. 매년 OECD에서는 각 국가에서의 그 교통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그 추이를 분석하면서 사고 감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특화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명칭에서도 보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도로와 철도, 항공을 비롯한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도로 부분,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국한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을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 기관이고요.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그 운전 관련된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 운전면허증도 사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반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부분, 그 운수회사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에 버스와 택시 그리고 화물 운수회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개인 택시와 개인 화물을 제외하고 약 3만 개의 운수회사가 있고 52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약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들 운수회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송사업자는 운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운수 종사자, 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행 전이나 운행 중 그리고 운행 후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회사가 이제 문서로 자료를 관리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들 운수회사나 운전자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여러 개의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운수회사와 운수 종사자와 관련된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운수회사를 기준으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들에 대한 입사를 보고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운전 면허하고 자격증 정보는 물론 교육 정보, 그리고 교통사고 정보, 그다음에 범죄 정보를 비롯해서 운전과 관련된 경력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건데요. 해당 사업용 차량이 언제 제조되었고 누구에게 양도되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았는지 상세 내역들이 모두 기록되어서 폐차될 때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 기록 데이터 활용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객 자동차와 1톤 초과 화물차에 반드시 부착해야만 하는 그 운행 기록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운행 기록계에서 보내진 자료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차량의 운행 궤적은 물론 운전자의 그 11대 위험 운전 행동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들은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호 간의 자료가 잘 연계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많은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안전 컨설팅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운수회사를 입력하게 되면 일반 현황은 물론 재직 중인 운수 종사자들의 자격과 교육 이력 등을 모두 볼 수 있고 그리고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그다음에 법규 위반 현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동차의 운행 기록계 현황, 자동차 검사 현황, 그리고 교통안전 진단 정보를 모두 확인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차량별로 위험 운전 행동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매칭을 해서 계종을 통해서 차량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운행 기록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운전자들이 휴게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도 저희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공단 직원들은 중대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고도 운수회사와 운전자 그리고 차량들에 대한 정보들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저희가 이제 하성이나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소개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자율주행 그 실험도시를 구축해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및 화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임이나 운송 실적 관리 시스템, 그리고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그 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용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데이터는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본인의 업무와 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보다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교통도 이제는 통신과 전자 등과 같이 타 분야와 접목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는 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